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2015년 9월 10일 40대 여성 이 씨가 흔적도 없이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간편한 옷차림에 체크카드 한 장 달랑 들고 집을 나선 뒤에 그대로 사라졌어요. 이 씨가 혼자 살던 사람이어서 19일이 지나서야 실종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신고자는 그녀의 88세 어머니였습니다. 전화가 계속 꺼져 있고 며칠 동안 전화를 해도 계속 연락이 닿지를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힘든 몸을 이끌고 딸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수사를 나선 경찰이 그녀의 생활 반응을 확인해 봤는데 실종된 9월 10일 이후로는 어떤 생활 반응도 잡히지 않아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녀가 거주하던 집을 수색해 보는데 여기서 의문의 문서들을 찾아냅니다. 내용이 아주 특이했어요. 돈을 갚겠다는 내용, 한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내용, 잘못을 사죄하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서에 차용증, 서약서, 각서 이게 한 번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문서의 마지막에는 그녀의 생활 반응이 끊긴 9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끝에는 그녀와 어떤 남성 두 사람의 이름과 지장이 찍혀 있었고요. 지장을 찍어 놓은 그 남성은 누구냐면 그녀가 당시에 교제 중이던 46세의 손 씨였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손 씨가 이 실종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 씨는 불구속 형태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실종 여성이 어떤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물적 증거도 없었고 손 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뭔가 딱히 얻어지는 것도 없이 시간만 계속 흘렀고요. 그녀의 실종도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수사팀이 끈질기게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손 씨의 모든 행적을 뒤쫓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실종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1일에 그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이 손 씨, 남자, 손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시신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를 근거로 손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이 씨하고 잠깐 사귄 적은 있지만 실종됐다고 하는 그때는 연락도 안 했다. 그냥 나한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손 씨의 차량 운행 기록, 그리고 차량 바닥에 말라있던 어떤 토사물로 보이는 물질에서 이 씨의 DNA를 발견해요. 이런 걸 딱 들이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장을 해요. 나는 시신만 유기했습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정리해보면 손 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실종 당일에 렌터카를 빌려서 이 씨하고 드라이브를 갔다. 그러다가 이 씨하고 말다툼이 생겼는데 이후에 이 씨가 가평유원지 근처에서 갑자기 내려달라고 했고 그대로 사라졌다. 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차에 남아서 혼자 좀 술을 마셨는데 그러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 근데 잠을 자다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깨어나 봤더니 같이 죽을 작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수석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고 이 씨가, 그러니까 나갔던 이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서 황급히 자기는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이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죠. 겁이 나서 시신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이후에 야산에 버렸을 뿐이다. 나는 유기만 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자기 동의 없이 동반자를 시도하다가 혼자 그냥 죽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신 유기는 이미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떻게든 살해 혐의는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좀 느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왜일까요? 이 손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손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씨가 번개탄을 사와서 차량에 피워서 동반자를 시도했다는 건데 이 씨는 당시에 지갑 없이 체크카드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체크카드 구매 내역에 번개탄이 있어야겠죠. 이걸 산 사람이 이 씨니까요. 그 주장대로라면. 근데 기록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번개탄을 구매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손 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씨가 정말로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망을 했다면, 그 사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마셨다면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손 씨도 최소 심각한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였어야 한다는 거죠.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가 되면 뇌, 심장, 근육 기능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초기에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등이 나타나고요. 점점 더 심해지면서 발작, 호흡 마비, 혼수 이런 증상까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손 씨는 이 씨가 사망할 정도의 상황, 같은 공간에서 잠까지 잤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즉시 차에서 빠져나왔고 상황을 정리하고 운전도 하고 시신도 유기했다고 진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 뭔가를 진행하려면 신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여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고 진술을 바꾸고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요. 자, 근데 연탄 구매 내역이 나왔을 때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신이 이미 백골화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이라던가 사망 시점, 범행 수법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황,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손 씨의 유죄를 증명해야만 했죠. 경찰이 주목했던 점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던 손 씨가 유일하게 일관되게 진술했던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혐의를 부인하는 용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진술이잖아요. 전형적인 패턴. 이 말은 계속 일관적인데 다른 말은 계속 증거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그러면 그 일관된 주장,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씨의 집착이 심했다. 이거는 이 씨하고 손 씨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거겠죠? 왜 이 씨는 손 씨에 대한 집착이 심했을까? 이 의문에서 출발한 수사가 밝혀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씨 집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손 씨가 이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 그리고 이 씨만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 경찰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금전과 치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씨와 처음 교제할 당시에 손 씨에게 이미 동거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씨도 그 동거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엄청 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씨는 손 씨에게 동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너네 둘 사이 다 내가 폭로하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자, 여기다 채무까지 있었어요. 완전히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어요. 사실 자기가 판 무덤이죠. 이렇게 이 씨로부터 관계 정리에 채무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다는 걸 파악한 경찰은 치정과 채무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특정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간접 증거까지 확보가 되면서 손 씨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간접 증거는 제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신이 백골이 됐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손 씨는 아마도 상황이 나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예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를 해서 유죄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다만 이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알리고 판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손 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신 유기까지만 인정을 해요. 검사는 동거녀의 정체를 이 씨에게 들킨 손 씨가 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살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씨와의 채무관계, 이 채무 사실까지 언급을 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걸 강조해요.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검사 측은 사건 한 달 전에 손 씨가 이 씨로부터 600여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과 함께 24차례에 걸쳐서 갚겠다는 내용의 증서, 이 씨 집에서 발견된 그 문서를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된 날이 그 문서에 기재된 첫 번째 채무 상환일인 9월 10일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유력한 범행 동기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접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이게 바로 손 씨의 렌터카 GPS 기록과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에요. 이 간접 증거들이 재판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 이어갈게요.
이 GPS 기록은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할 때도 단서가 됐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씨가 실종된 10일에 손 씨가 빌렸던 렌터카의 GPS 기록을 보면 9월 11일 새벽 3시 30분쯤에 가평군 미룡교 근처에서 52분간 정차한 걸로 나와요.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부터는 2시간 동안 가평 시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경기 포천시에 시신이 발견됐던 야산으로 이동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포천을 벗어난 이후엔 곧장 서울로 돌아왔고요. 차량을 반납합니다. 이건 분명히 수상한 동선이죠. 자, 두 번째는 검색 기록이에요. 손 씨가 시신 유기 장소인 포천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 있었던 오전 8시쯤에 다니던 직장에 전화를 해서 휴가 신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 폰으로 뭔가를 검색을 하는데 뭐였냐면 시신 부패 과정, 그리고 시신 부패 시간, 이런 것들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5월 31일에도 방조제 시신, 증거 없는 재판, 이런 수상한 검색이 계속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사실 어차피 내가 시신 유기는 했으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고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는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에 검색어 중에서 시신 부패 과정, 시신 부패 시간 이런 걸 떠나서 증거 없는 재판이라는 거에 조금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유기만 했다면 증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였는데 증거는 지금 없어. 그럼 증거 없는 재판은 어떻게 될까?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걸 검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외에도 이 렌터카 바닥에 남아있었던 그 토사물에서 검출된 이 씨의 DNA, 그리고 손 씨의 번개탄 구매 기록, 이런 것들이 함께 증거로 제출이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제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손 씨는 이 씨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이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이 9명의 배심원들은 살인죄와 사체 은닉죄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징역 20년, 3명이 25년으로 의견을 냈대요.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서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손 씨를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항소에 상고까지 했는데요. 모두 기각되면서 20년형이 확정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판결문 내용에 기재된 범죄 사실 내용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걸로 사건의 전말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씨는 2014년 5월에 같은 교회에 다니던 동거녀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같은 교회 집사였던 이 씨와도 처음 알게 돼요. 해를 넘긴 2015년 2월부터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손 씨는 사실혼 관계까지 유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거 3개월 만인 5월에 교단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 씨의 집, 이 피해자 이 씨의 집에 출입을 하면서 내연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 동거녀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씨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본인과 같이 살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손 씨는 이 씨가 이 과정에서 애정 문제로 자신에게 강하게 집착했다고 주장을 해요. 자, 판결문에 적혀있는 갈등 사례 내용을 좀 참고해보면 첫 번째로 손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본 이 씨가 해당 여성을 불러서 3자 대면을 하고 부인 행세를 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이 씨가 손 씨에게 말하길 우리 교단에서는 남녀가 만나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걸 어기면 제명된다. 근데 너는 지금 두 여자를 만나고 있다. 죄를 씻으려면 나하고 한 달에 25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자. 만약에 이걸 어기면 내가 목사한테 가서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도 교회 다니지만 이게 어느 교단에서 이런 걸 주장할까요? 만나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되고 어기면 제명되고 죄를 씻으려면 25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 교단은 어디일까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SNS를 다 그만두고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지 말아라. 그리고 한 달에 25일 성경 공부. 이런 내용의 각서와 다짐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손 씨는 이 씨에게 돈까지 빌렸어요. 2015년 8월 13일에 이 씨에게 600만 원을 빌렸고 그 이외에도 빌린 돈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구체적인 상환 액수와 날짜를 적은 차용증도 작성을 해요. 24회에 걸쳐서 32만 원씩 해서 총 768만 원을 변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환일이 도래했던 거죠. 당시에 갈등은 깊었지만 해결책은 되게 간단해 보였어요. 동거녀하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손 씨가 동거녀를 선택하게 된다면 교회의 내연 관계와 채무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과 동거녀와의 관계 모두 무너져 버리겠죠. 이 씨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만큼 이미 어떤 선택을 하던 동거녀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은 좀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때문인지 손 씨는 동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씨를 그냥 죽이자. 2015년 9월 10일 오후 2시에 손 씨는 렌터카를 빌려서 드라이브를 가자면서 이 씨를 불러냅니다. 강동구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밤 11시 반쯤에 출발을 해요. 양평, 가평, 춘천 이런 데를 다 드라이브를 했고 그날 새벽에 손 씨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 씨를 살해합니다. 이거는 손 씨가 끝까지 살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신도 이제 백골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범행 경위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이후에 지리감이 있던 포천으로 향한 손 씨는 야산 내리막 부근에 시신을 유기했고요. 천으로 덮어서 은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포천 백골 시신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근데 이 손 씨를 가만히 보면 당연히 자기가 질책을 받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고 물론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야 하지만 그게 일단 들키고 나면 한쪽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리를 안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이 씨의 반응을 보고 집착이라고 단정을 해요. 어디에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모습은 없었어요. 내가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난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헤어져라 마라 하면서 만나서 삼자대면하고 이런 반응들은 그냥 상대의 집착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남 탓만 하는 인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시면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냥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년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딸의 모습에 구순이 가까운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40이 넘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딸이었대요. 정말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믿었었는데 결국 차디찬 바닥에서 백골 시신으로 엄마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과 돈,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빼앗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을 통해서 콘텐츠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